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예요. 처음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미국에 오면 이렇게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들어오면 당연히 가장 힘든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의 계층에 머물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단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쌈박질해가지고 협상력을 가져가지고 뭘 따내야 된다, 이렇게 강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나중에 부르주아가 될 거니까 노동자 계층 단결하려면은 단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했대요. 그 당시에도 미국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없다, 노동자 계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평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평등주의가 강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데 드라마 중에 에밀리 파리 가다라는 게 2020년 작품일 거예요. 영국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영국은 끄는 영화예요. 이름이 미시즈 해리스 Goes to Paris라고, 한국에서는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라는 거예요. 에밀리는 많이 봤을 것 같고, 미시즈 해리스는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영국의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노동자예요. 노동자인데 자기는 디오르의 명품 옷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진짜 돈을 모아서 프랑스를 가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백화점 가가지고 돈 주고 사면 돼요. 이 옷이 1,000만 원짜리면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놀래요. 깨재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1,000만 원 들고 왔으니 옷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인 거예요. 그 기분들이 모이는 그 특별한 모임에 와가지고 사야 되지, 왜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옷 차림이 그런데 이 사러 왔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은 해리스 부인이 가서 그 디오르 옷을 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화를 바꿔내요. 디오르 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상류층 사람 소수한테만 팔려고 하냐, 전 세계 다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면은 그렇지,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반 노동자들도 살 수 있도록 팔겠다. 그래가지고 디오르가 세계적인 뭐 됐다는 그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고 그럴 것 같은데 프랑스 그렇지 않다. 프랑스는 아직도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파리 대학은 뺑뺑이로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위에 그랑제꼴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랑제꼴이라는 엘리트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출신들이 대통령의 절반 이상을 해요. 그리고 CEO들 마찬가지. CEO들 가면은 다들 그 그랑제꼴 출신들끼리 선후배들이에요, 다. 프랑스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엘리트 사회다. 영국의 평등주의를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못한 일이 나왔대요. 19세기 작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달시면은 집안이 너무 좋은 애잖아요. 캐슬에 사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거기서는 리즈라고 하는데 밑에 조금 일하는 사람 몇 명 두고 있는 농사꾼이잖아요. 그 중산층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 프랑스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게 가능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걸 상상했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거예요. 여하튼 영국은 꽤 평등한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면은 또 영국도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다. 그 제가 케임브리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제가 이제 처음 딱 갔을 때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과대학 학생이 이제 옆방에 있던 친구인데 그 기숙사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는 어떤 팀을 좋아하느냐? 나는 박지성의 맨유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축구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팀도 없냐니까 축구를 아예 안 보고 내가 좋아할 팀이 있을 리도 없고 아주 싸늘하게 자기는 축구 안 본다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싸늘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테니스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축구는 안 보고 테니스를 보고. 그 말 자체가 벌써 뭔가 하면 나는 하층이 아니야. 나는 노동자 계층이 아니고 나는 부르주아라든지 상류층이지. 나를 갖다가 왜 감히 네가 함부로 나를 마치 노동자 계층인 것처럼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맥주도 잘 안 마셔요. 제가 맥주 마시자 그러면은 자기는 I like wine. 그래.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보는 사람은 노동자 계층.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꼬냑 같은 걸 마시면서 테니스를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상류층.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옛날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장폴 사르트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자, 철학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설가이기도 하죠. 사르트르가 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45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해요. 방문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르포를 써요. 이렇게. 저는 이 글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글이 같아요. 또 오래간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몸을 움직이는 노동은 조금 하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펜대를 굴려야지 넥타이 메고 해야지 좋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블루 칼라들 임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우리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이 굉장히 중시한 나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랑제골 나가지고 고위 관료가 되고 CEO가 되는 이 코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프랑스는 아직도 보면은 지식인들이 세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미국을 갔더니만 블루 칼라들이 오히려 더 프라우드해요. 심지어는 명문대학교, 미국의 예일대학교 하버드 나온 친구들 보고 놀리는 거예요. 미국의 블루칼라들이 보면은, 야, 걔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낭비를 했는데 월급은 나보다 낮아? 그래서 좀 무시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걔들은 몸도 좀 빼리빼리해가지고 약해 보이고 말이야. 우리는 몸도 튼튼해가지고 근육질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블루칼라들이 이상하게 굉장히 긍지가 높은 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놀랍다 이런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헐리우드의 스타들을 이야기했더니만 굉장히 화를 내더래요. 급료가 많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뭐 별로 생산하는 게 없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진이나 찍고 영화나 찍는 거, 근데 우리는 교량을 만들고 빌딩을 만드는데 쟤들은 하는 게 뭐 있다고 저렇게 돈을 많이 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하는 일,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내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그 스타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계가 오는데, 처음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미국에도 오면 이렇게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층계가 쭉 있는데 맨 처음 들어오면 당연히 가장 힘든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들 잘 키우다 보면은 그 다음 세대 가면은 한 계층 올라가겠지? 자기는 현재의 계층에 머물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 피라미드 스킴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더라.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제 해석이에요. 미국이라는 이민자 사회는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맨 밑바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고생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다시 밑바닥을 채워주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 또 밑바닥 채워주면 그 다음 사람 원래 있던 사람들은 또 한 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계속 상류층을 향해 가지고 부유한 계층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노동자 계층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노동자, 할머니도 노동자, 아빠도 노동자, 엄마도 노동자, 나도 노동자, 그리고 내 자식들도 노동자, 우리는 영원히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단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쌈박질해가지고 우리 노동자 계층이 협상력을 가져가지고 뭘 따내야 된다 이렇게 강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나중에 부르주아가 될 거니까 우리 자식은 분명히 자본가가 될 거야, 기업가가 될 거야 생각하니까 노동자 계층 단결하려면은 단결하고 싶잖아요. 난 노동자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은 노동자인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거고 우리 자식은 기업가가 될 거고 부르주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노동자 계층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했대요. 그 당시에도 미국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없다, 이렇게 노동자 계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르트르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게, 프랑스의 부르주아라든지 상류층 같은 경우는 이른바 파인 다이닝이란 말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좀 상류층 같은 경우 먹을 때도 보면은 탄수화물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를 맞춰야죠. 야채랑 밸런스 맞추고, 그 다음에 육류도 있어야 되고 딱 맞추는데,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게 훨씬 더 심하다고요.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미국을 딱 갔더니만 기업가인 CEO가 먹는 거나 노동자가 먹는 거랑 똑같더래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인츠라는 게 있어요. 하인츠라는 게 그 깡통에 담은 통조림 요리예요. 통조림. 그러니까 통조림 요리를 빼가지고 그걸 갖다가 데워가지고 그냥 식사를 하는 거예요. CEO도 보니까 그냥 하인츠에서 나오는 스폰지 케이크 데워가지고 그냥 먹고 있고, 그 다음 커피도 맛 되게 없는 그 미국식 커피 가지고 먹고 있고, 디저트를 먹는다고 그러면서 노동자도 하인츠에서 나온 스폰지 케이크 아니면 아이스크림, 대량으로 생산된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퍼먹고 있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랬던 거 하나, 택시를 탔어요. 프랑스에서 택시를 탔으면은 택시 운전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층이잖아요. 이제 택시가 비쌀 테니까 택시 뒤에 산 사람은 이제 실크 햇을 쓰고 부르주아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말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딱 탔더니만 미국의 택시 운전수가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친구처럼 Hi friend, Hi mate. 그 다음에 옷차림. 옷차림도 또 하나 놀랬대요. 프랑스 가면은 분명히 딱 옷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계층인지를 알 수 있는데, 미국에 왔더니만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는데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 오면은 일하는 공간, 장소도 지저분하고 옷을 입을 때도 지저분하대요. 미국에 왔더니만 미국은 남자 노동자든 여자 노동자 간에 옷을 깔끔하게 입더래요.
일을 딱 6시든 7시든 딱 끝나고 외출을 하잖아요. 외출할 때는 신사처럼 잘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평등한 사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국은 재산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재산이 1,000억이 된 사람, 1조가 된 사람하고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노동자하고 둘이 만났을 때 허물이 없어요. 먹는 것도 똑같고 둘이 악수하고 그냥 뉴욕 양키스 이야기하고 LA 다저스 이야기하면서 친구처럼 되는 게 미국 사회더라는 거예요. 돈 차이는 날지 몰라도 테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일치화되더라. 그래서 평등한 사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민자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갖다가 굉장히 유동적인 사회를 만들고, 유동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도 언제 하층이 될지도 모르고 나도 언제 상층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한 일체화되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민 문제, 미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